60세 이후 당신이 알던 세상은 끝났다. 벼랑 끝에 선 은퇴 세대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찾은 탈출구. 퇴직만 하면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새벽같이 출근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느라 자신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마침내 찾아오는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출근할 곳이 사라지자 하루가 너무 길어졌고 휴대전화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던 전화가 퇴직 후에는 며칠 동안 한 통도 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평생을 일했던 동료들도 어느새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며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구나. 60세는 단순히 나이가 바뀌는 시점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돈 버는 방식도, 인간관계도, 가족 안에서의 역할도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갑자기 다른 나라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만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자존감의 상실, 인간관계의 변화, 건강 악화, 배우자와의 갈등,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긴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출발선입니다. 오늘은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달은 인생의 진실과 벼랑 끝에서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나도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35년 동안 제조업 회사에 다녔던 김영수 씨가 겪는 정년퇴직하는 날 후배들에게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좀 쉬자.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일 필요도 없고 회의도 없고 자신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사실 변한 것은 직장이었지 사람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신의 존재를 직함과 직업으로 증명해왔던 사람일수록 그 공백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은퇴 후 우울감이 찾아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회에서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이야기하면 연금과 자산만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역할을 잃는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평생 가장이었던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회사에서 인정받던 사람은 집에서는 잔소리 많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손주를 돌보며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역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있어야 삶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통장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퇴직하면 놀랄 만큼 빠르게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섭섭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회사라는 공간에서 만난 인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신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사람의 숫자보다 관계의 깊이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10명의 형식적인 친구보다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두세 사람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사례 하나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정호 씨가 겪는 61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국민연금도 받을 예정이라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일 짜증이 났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모두 잔소리처럼 들렸고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도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전보다 화를 너무 자주 내세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자 인정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화를 내는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생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1시간씩 걷기 시작했고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강좌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젊은 강사에게 질문하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다시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세상 밖으로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한마디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아는 사람은 집착을 줄입니다. 60세를 넘기면 하나둘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친구도 선배도 부모도. 그럴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평생 붙잡으려고 애썼던 것들이 사실은 오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도, 명예도, 직함도, 집도 언젠가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 찾은 탈출구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하루 30분 걷기, 책 한 권 읽기, 친구 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기, 배우자와 함께 식사하기, 작은 봉사활동 하나 시작하기,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건보다 반복되는 일상의 질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탈출구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60세 이후에도 배우는 사람은 성장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건강을 지키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외로움을 이겨내고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행복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직장에서 인정받는 삶은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남이 정해준 일정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 가장 중요한 준비는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명함 없이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을 시작한 사람은 은퇴를 벼랑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으로 바꾸고 남은 인생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